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제 영상 하나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제 영상 하나에 국가 정책이 바뀌고 막 그런 사람이니까 그럼 위대한 채널이 되었습니다. 라는 개소리를 한번 해보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올린 아스테로모프, 이 영상 만들면서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아스테로모프 발음도 힘들어요. 아스테로모프 이민영 대표에 대한 영상이 조회수 3만이 넘었고 3일 전에 올렸죠. 화요일쯤 올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녁쯤에 기사가 났어요. 그 K문샵 PD에서 사임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제 영상이 5천원짜리 국가 프로젝트의 PD를 바꿀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겠죠? 라고 할 수는 없고, 막타 정도 친 것 같습니다. 막타 정도. 사실 제가 뭐 시작한 문제도 아니고 스레드에서 연세대 교수님이라는 분이 먼저 문제제기를 되게 세게 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약간 키보드 워리어의 그 능력을 갖고 계시더라고. 교수님이신데 진짜 재밌는 신기한 캐릭터신데 스레드에서 트래픽을 거의 휩쓸으셨어.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페이스북에 올리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 것들 보다가 흥미롭다 싶어가지고, 뭔가 시사 이슈를 다루는 유튜버로서 이걸로 영상을 만들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생각이 뭐였냐면, 약간 그게 싫었어. 우리나라의 천재 마케팅이 너무 짜증이 났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오던 천재들 있잖아요. TV에 나오던 뭐 송유근이라든지 백강현 씨라든지, 물론 그분들의 천재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미디어가 어렸을 때부터 비춰준 그 천재, 어렸을 때부터 자기보다는 사실 타의에 의해서 천재로서 노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뭐 부모나 주변 어른들이나.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진국적 기호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후진국적 기호 형태. 뭔가 시대를 뛰어넘은 영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거에 서사를 더해서 얘네가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막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하면서 막 미디어가 무슨 10대 초반 혹은 진짜 10대보다 더 어릴 때 얘네를 막 주목해서 나중에 얘네가 무슨 나라를 이끌 인재가 될 것만 같고 막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이 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그렇게 된 게 없거든, 별로. 근데 이제 이민영 대표의 이야기를 이제 SNS 같은 걸로 쫙 보고, 그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문제되는 부분도 보고, 그리고 이민영 대표의 문제적 남자를 보고, 그리고 이분의 이력들을 쫙 따라가 봤어. 뭐 대단하기는 한데, 저는 한 사람의 그 업적을 평가할 때 결국에는 뭘 한번 완성해 봤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요, 시작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 뭔가 파악이 빠르고, 뭐 이민영 대표도 문제적 남자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뭐 니즈를 빨리 파악하고 그 니즈가 빨리 파악되면 빨리 몰입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지능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뭔가 한 발 걸쳤을 때 남들이 한 걸음 갈 때 막 10걸음씩 갈 수가 있어. 근데 제가 한 30살 넘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예전에는 그런 막 남들 한 걸음 할 때 10걸음 간 사람들이 되게 부럽고 대단해 보였는데, 요즘 보니까 그거 되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 영재나 이런 사람들이 뭐 과거에 미디어에 막 주목을 받고 미래에 뭘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지만, 막상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진짜 뭐 도움이 되는 논문을 쓰고 뭐 학계에 획을 긋고 이런 애들은 보통 그냥 조용히 공부하던 애들이거든요. 물론 그 친구들도 똑같은 천재 소리도 듣고 하지만, 그럼 미디어에 노출된 천재 말고 수많은 천재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천재들 중에 능력을 입증받는 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한 발 걸치고 한 발 걸치고 한 발 걸치고가 아니라 그냥 뭘 하나 해서 완성했느냐가 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사는 들어가면 그냥 따요, 웬만하면. 진짜로 석사는 웬만하면 그냥 따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따고, 석사 때 배우는 거는 뭐냐 하면 학문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냥 방법론에 가까워요. 그냥 어떻게 자기의 연구 방법을 세울 것인가. 교수들 괴롭히는 효과적인 방법이 교수들 석사 논문 앞에서 낭독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석사는 진짜 별거 아니고, 석사는 버텨내는 시간이고, 그 뒤에 이제 박사를 들어가서
박사는 이제 버텨냄과 동시에 자기의 학문적 연구에서 어느 정도의 완성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이민영 대표 영상을 올리고 뭐 이런 분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미국에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팔란티어도 그렇고 고졸의 천재적인 사람들을 뽑아간다. 이제 대학 졸업장 같은 거를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대학 졸업장이나 뭐 석사 박사학위가 모든 거를 검증해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럼 그것들 이외엔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에는 뭔가 하나를 완성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시작해서 회사 자체의 수익을 만들어내서 그걸 진짜 엑싯까지 해보거나, 이거 아니면 박사학위라도 있거나 아니면 진짜 괜찮은 논문이라도 썼거나, 뭐 이 나이 때 이런 논문을 써라는 논문이라도 썼거나, 결국에 이런 결과물들이 자기를 입증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민영 대표의 아스테로모프가 스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저한텐 그걸 판단할 능력도 없어요. 이공계 전공자도 아니고 AI 관련해서 그냥 관심 있어 책 몇 권 읽어본 게 다예요. 거기서 뭐 얀루쿤이나 일리아 수치케버나 뭐 트랜스포머나 그 책에서 그냥 몇 번 본 거 가지고 이거 영상에 오류 없이 만드느라고, 물론 영상에 아무리 그래도 오류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5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대본 쓰는 동안 제가 쓰는 AI들 토큰을 매일매일 다 썼어요. 이거 자료 조사하고 정리하느라. 그래서 제가 영상에 직접적으로 아스테로모프의 기술력을 비판하거나 그럴 능력도 없고, 그리고 이민영 대표가 이 회사가 스캠인지 스캠은 아니겠죠. VC들이 바보라고 벤처캐피털이 스캠에다가 420억을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알바가 아니라고. 내 알바가 전혀 아니야. 벤처캐피털이 420억을 투자하든 4,200억을 투자하든, 아니 4조 2천억을 투자하든 알바 아니야. 잘 되면 좋은 거고, 그럼 우리나라에 퓨리오사랑 이런 데 뒤이어서 더 놀라운 AI 관련된 새로운 기업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뭐 지들 돈 날라가는 거고. 진짜 알바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가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적어도 아까 말한 성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괜찮은 논문을 썼거나 회사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스페이스 1.0이라는 게 뭐 나왔는데 대박이야. 대박일 수도 있지. 나왔는데 막시 이공계 연구자들이 써봤는데 말도 안 돼. 뭐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나게 기발한 가설을 막 쏟아내줘. 스페이서를 쓰니까 지금 난리 난 클로드 페이블이나 이런 거 안 써도 돼. 그냥 뭐 스페이서만 쓰면 돼. 이 개쩐다. 막 이럴 수도 있지. 근데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것도 검증된 게 없는 그저 천재라는 사람 한 명한테 뭔가 키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또 댓글에 제일 말 같지도 않았던 게 솔직히 그거였어요. 알렉산더 왕 얘기를 하는데 지금 메타의 AI 책임자로 갔다가 지금은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메타에 있네. 최고 인공지능 경영자로 아직도 있네요. 나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97년생인데 스케일 AI라는 데를 이제 공동 창업한 건데, 인공지능이 그걸 습득을 하려면 자료에 레이블링이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이 그림에 이거는 휴지곽이야, 이건 휴지야, 뭐 이거는 모자야, 이거는 스피커야,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해서 이거를 뭐 데이터를 이제 잘 만들어가지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하는 데나 뭐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하는 데 이런 데다 이제 파는 회사였어요.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를 하려면 결국에는 데이터가 병목이고 그 데이터를 맛있게 조리해서 뭐 넘겨줘야 된다. 이거를 이제 딱 깨달아가지고 MIT 다니다가 중퇴하고 이제 스케일 AI를 만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로 거의 뭐 몇천억, 마지막에는 뭐 몇 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만들고 메타 AI 최고 책임자로 간 거예요. 아니 씨발 이거랑 이민영 대표랑 똑같다고 하는 새끼들 진짜 대가리를 맞아야지. 이거는 이게 같아요. 지금 아스테로모프랑 스케일 AI 알렉산더 왕이랑 그런 솔직히 멍청한 댓글 보면 너무 짜증이 나. 저는 이민영 대표가 진짜 천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뭘 보여줘야지. 쇼앤 프루브가 돼야지. 지금 프루브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민영 대표는. 이번이 기회인 거죠 이민영 대표에게. 그러니까 스페이스 1.0 전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잘 나왔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뭐 스페이서에다가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 다 망했잖아요. 클로버도 망하고 엑사원은 뭐 그나마 괜찮다고 하지만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나 이런 데 막 뛰어가고 있는 거 보면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 구글이랑 비교를 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스페이서도 잘 나오면 좋겠지만 뭐 솔직한 마음에는 그게 될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영상을 만들면서도 계속 걱정했던 게 뭐냐면 영상을 2번 엎었거든요. 대본을 다 쓰고 대본 다 엎고 대본 다 쓰고 영상 찍고 또 엎었어. 이게 2번째쯤 엎고 딱 생각이 든 게, 이게 전공자도 아닌 새끼가 이거를 만들면, 심지어 뭐 내가 이공계 뭐 교수도 아니고, 이게 너무 주제 넘은 영상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클로드랑도 상담을 했지. 야, 내가 이게 전공도 아닌데 내가 이게 주제 넘은 일 아닐까? 그러니까 클로드가 나한테, 진짜 주제 넘은 짓을 하는 새끼들은 자기가 주제 넘은 짓을 하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 인공지능이 낫다, 나보다 낫다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기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기자라는 사람들도 물론 전공생 출신의 기자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전공이 아닌 부분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지,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이해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읽었던 막 저널리즘에 대한 책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다 빼고 최소한의 내가 가진 논리적 지식과 인과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만 다 엮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자로 대본을 다 엎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전공 지식 같은 거 다 빼고 그냥 내가 확실히 이해한 부분으로만 넣었어. 근데 그렇게 영상 대본을 만드니까 오히려 좀 선이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도 딱 나오고. 그래서 이번 영상 만들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 열심히 만든 영상은 누군가는 알아봐 주는구나를 느꼈고, 두 번째로는 전공이 아니라는 것에 쫄 필요는 없다. 대신 내가 모르는 거를 아는 척 하지는 말자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 세 번째로 느꼈던 거는 유튜브 하기 잘했다. 이거 오늘 저녁에 그 기사를 보고 느낀 건데, 제 영상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영상에는 일부러 안 넣은 이민영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저는 왜 안 넣었냐면, 일단 저는 얼굴을 까고 있고, 그리고 저는 소송전 같은 걸로 가면 돈이 없어요. 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전한 부분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 앞으로의 투자 유치와 뭐 아스테로모프 운영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의를 표명한 거겠죠.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아스테로모프가 진짜이길 바라는 마음은 정말 진심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국가의 정책 구조를 결정하고 수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채널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리고 내 이야기에 정말 털끝만치의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실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약간은 그거를 좀 확인을 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약간의 희망이 보였다고 해야 될까? 내가 뭐 이 채널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이런 꿈을 꾸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좋은 방향의 작은 영향력이라도 끼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도움이라도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도움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편하게 얘기한 와중에 그냥 계속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좀 만나고 있어요. 연락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약간 그 각 업계에 그래도 되게 열심히 일하신 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리더급의 분들이 은근 계시더라고요. 제 채널을 보시는, 제 채널을 되게 좋게 봐주시는. 제 채널을 계속 운영하면서 든 생각이, 100만은 못 간다. 이 꼴로 100만은 못 간다. 왜? 난 너무 지읒대로 한다. 100만을 가려면 대중을 아우르는 재밌는 스타성이 있거나 아니면 좀 즐겁고 유쾌하거나 한데, 난 다루는 주제가 솔직히 즐겁고 유쾌한 거는, 뭐 즐겁고 유쾌한 것도 있기는 해요. 있는 채널입니다. 즐겁고 유쾌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고, 또 그 즐겁고 유쾌한 걸로 막 조회수 잘 나오다가 또 자기 꼴리는 거 하려고 또 딴 거 하고 뭐 이러면서 100만은 못 간다. 근데 10만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신 100만보다 알찬 10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영향력이니까. 돈이나 이런 거보다는 전 영향력을 원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혹은 쓸모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거면 충분하다. 그걸로 밥 벌어 먹고 사는 거는 내 삶에 굉장히 가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요번에 아스트로모프 영상을 만들면서 들었던 생각, 이런저런 생각 편하게 얘기해봤고요. 저번 아스트로모프 영상으로 또 구독하신 분들도 많은데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또 가치 있는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거운 채널이 돼버린 것 같은데 다음 영상들은 조금 이제 원래 제가 케이팝도 되게 많이 다루거든요. 케이팝이랑 뭐 예능 이런 것도 많이 다루는데 다음 3개의 영상은 조금은 가벼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사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인 고요한 식당이었고요.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이.